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대현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46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전문가 신승환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오늘 좋은 일 있어요? 유튜브 찍으면 좋습니다. 자, 우리 구조를 보니까 쭉 올라가니까 오른쪽 위에 여기 욕실이 있고, 저 왼쪽 여기는 주방, 뭐 거실이네요. 거실이고, 좀 특이한 점이 46평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4개에다가 여기다 드레스룸에다가 남향입니다. 남향. 욕실이 2개예요. 네. 아주 잘 빠진 집이고, 쭉 한번 구경해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보실까요? 둘러보다가 제가 욕실을 봤는데요. 보통 보면은 욕실에 유리 파티션으로 많이 하시는데, 네. 여기는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아난티 어떤 느낌 나게 네. 벽을 탁 막아버렸어요. 네. 이게 조적 파티션이 나나요? 네. 이거하고 우리 유리 파티션하고 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금액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고, 제일 좋은 건 유리 파티션에 이제 물때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건데, 물때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죠. 그리고 또 장점이 또 있을까요? 장점이? 옛날에 유리 파티션 하면 항상 욕실에 코너 선반 필수로 시공됐었죠. 네, 그런 막 유리로 된 거 이러는 거. 네. 근데 요 조적으로 하시면은 내부에는 매립 선반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세면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코너 선반 시공 안 하셔도 깔끔한 욕실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돌출된 어떤 그런 조형물을 안 만들고 이것처럼 파티션을 올리면서 파서 거기를 갖다가 선반을 쓴다. 그러면은 매우 관리하기도 좋고 부도덕지 없는 어떤 그런 뭐 모던한 욕실 되겠네요. 그래서 집이 보니까 거의 호텔 어떤 그런 욕실 같아요. 색깔도 잘 고르고. 근데 그 가격이 제일 우리는 또 궁금한데, 이 유리 파티션하고 이 조적 파티션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많이 납니까? 유리 파티션은 유리 사양에마다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한 20만 원 선에서 아마 유리 파티션이 유리가 충분히 60만 원 정도 합니까? 네. 조적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정이 조금 2가지 공정이 들어옵니다. 조적을 쌓아야 되는 공정과 그 다음에 타일로 다시 마감을 하는 공정이 생기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배 이상은 더 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배면은 유리가 뭐 20만 원이면은 세배 한 6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네. 40만 원 더 주셔가지고 호텔 같은 느낌의 욕실을 뭐 잡을 수 있다는 게 매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파티션 같은 경우도 또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만 추가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네요. 안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거실에 이 실리팬이 좀 달아놨는데, 실리팬하고 안에는 이렇게 조명이 없어요. 조명이 없는데도 이렇게 조도가 되게 나오나요? 보통 40평대 기준으로 와트로 따지면 한 200와트 정도로 200W 정도. 기준을 잡는데, 등박스 안에 매입등이 없어서 어둡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실 맞죠. 건데, 네. 숫자적으로 만약에 접근하게 되면은 간접 조명과 테두리에 뭐 매입등, 그 다음에 저기 확장부에 시스템 에어컨 양쪽에 대한 매입등, 와트수로 따지면은 200와트가 훨씬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제 왜 어둡다라고 느끼시는지는 이제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IR등이라 해가지고 전기는 와트는 많이 먹는데 이게 루스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자체 발광 다이오드 이제 LED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LED 같은 경우도 또 루스가 더 밝아졌어요. 우리가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소파라든지 있는 부분에만 이게 밝게 하고 나머지는 굳이 이렇게 너무 밝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앉아 있는데 TV를 볼 때 중간에서 조명이 떨어져 보면 눈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훨씬 그래 없는 게 오히려 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지금 주방이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주방에도 제가 또 좀 특이한 걸 봤는데, 주방에 보통 보면 우리가 좀 작은 타일들을 이렇게 좀 많이 붙여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타일입니까? 대리석입니까? 엄청 큰 대리석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이게? 600 타일입니다. 60cm 타일을 갖다가 네. 크게 붙이셨네요. 이게 좀 비앙코 같은 어떤 타일도 되고 뭐 다 되는 모양이네요 이런 게. 네.
우리 타일을 할 때 그 작은 타일하고 이 큰 그 마블을 할 때하고 이 장단점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고객님들의 니즈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은 작은 거 하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자기하고 좀 스타일리시한 주방 연출할 때는 이제 작은 걸 좀 선하시는 고객분도 계시고 큰 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600에 600 아니면 더 나아가서 600에 1200. 1200도 됩니까? 네.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 싱크 상판과 같이 벽을 같이 감아서 기역자로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타일로 하면 아무래도 줄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 줄눈 사이에 만약에 요리를 하시다가 뭐 오염이 되었다 이러면은 사실 지워지는 게 힘듭니다. 이제 대형 타일로 하시면 줄눈이 작아지니까는 오염에 대해서는 작은 타일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타일과 다르게 거의 매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가격 차이는 뭐 좀 많이 납니까? 붙이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한 거 기준으로는 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건비는. 근데 원자재의 차이가 아무래도 조금 많이 나는 편이고요. 붙일 때 사용하는 이제 접착제의 종류도 달라지고 아무래도 작은 타일이 비용적으로는 조금 더 장점이 있고 대형 타일로 갈수록 원자재 값만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좀 식기세척기 자리를 갖다 좀 비워놨는데 식기세척기를 시공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와이드 공간 확보는 제가 알기로는 두 회사 모두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 두 개라면 LG하고 삼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밑에 걸레바지 다리빨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저 부분도 이제는 높이가 똑같아졌습니다. 식기세척기 들어올 때 다리가 다 붙여 나옵니까? 아닙니다. 요 우리 싱크대 걸레바지가 네. 옛날에 삼성 거는 100, LG 거는 150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마다 상이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는 거의 150으로 통일이 됐더라고요. 두 회사 모두가. 그럼 우리 싱크대 할 때 가면 그 다리를 높이를 150으로 맞춥니까? 보통은 요새는 150을 많이 예, 맞추고 예, 있죠. 예. 근데 이제 여기 상부에 대리석과 이제 식기세척기 사이의 공간을 예. 찬넬이라고 하는 손잡이를 대신하는 공간인데 맞죠, 예. 요 공간을 이제 똑같은 원자재로 이렇게 질러줍니다. 이게 없으면은 빈 공간이 다 보이게 돼요. 그렇죠. 이질감이 많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걸 대주긴 하지만 식기세척기가 스팀이 나오거나 네. 오래 사용을 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변형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뭐 나무니까. 특히 심한 게 이제 PB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심하고요. PB라는 게 이제 저밀도 합판을 말하는 건데, 네. 예. 고밀도로 만들었을 때는 확실히 좀 그런 증상이 덜한 편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식기세척기 나오고 나서도 계속 인테리어 하면서 저게 조금 터졌다라는 하자는 저희 회사에서는 좀 없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일부 회사들이 가격을 좀 다운시키기 하기 위해서 뭐 저밀도라든지 뭐 PB 제품을 갖다가 하면은 잘 터지고 뭐 저희 같은 이런 회사들이 하면은 아무래도 고밀도로 쓰기 때문에 좋은 자재를 쓰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가구 잘 만드는 회사는 필립 인테리어. 알겠습니다. 사장님 보니까 우리 냉장고 자리를 좀 비워놨는데 요즘에 그 빌트인 냉장고를 갖다 시공할 때 한 곳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네. 몰아붙이는데 문을 보통 열 때 이게 걸리더라고요. 회전 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빌트인 냉장고 장을 짤 때 뭐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빌트인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벽 쪽으로 조금 설계를 안 하는 게 아무래도 사용하기에는 훨씬 더 자유로우실 건데 벽 쪽으로 어쩔 수 없이 난 붙여야겠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한 6cm의 빈 공간은 있어줘야지 맨 우측 기준으로 맨 우측 냉장고가 문 열릴 때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단 말은 문을 열고 안에 서랍이 있는 모델이면 서랍도 편하게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이 개방이 된다. 하지만 6cm 이하라고 하면은 안에 서랍을 사용하실 때 조금 제약이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빌트인 아니고 프리스탠딩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벽 쪽으로 붙이는 거는 굉장히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사용하시는데 문이 거의 뭐 130도, 135도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문으로 붙여버리면 90도도 안 열립니다. 이게 되면 사람이 일단 이렇게 몸을 세워가지고 안에 물건을 빼야 되는데 그거는 냉장고를 사용하시기 굉장히 불편하니까 차라리 프리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두시거나 아니면 벽보다 더 튀어나오게끔 해가지고 문 열릴 때 회전 반경을 조금 더 주시는 게 사용하시는데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힐스테이트 프로지오 46평에 대해서 한번 구경했는데요. 중간중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 해가지고 이 틈 때문에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이 또 계실 거고 많이도 될 어떤 그 또 변형이라든지 또 수리 교체 비용들이 또 발생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정상적인 가격을 두시고 너무 저렴한데 하지 마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가 이런 면업체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리모델링 가구를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우리 대현 헬스테이 프로지오 대리어에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저희에서 전화 주셔가지고 우리 신성한 점장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립 인테리어였습니다. 필립 인테리어 필립 인테리어